저 뭔가요? 외부에 블라인드를 잘못 설치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랜드로드 가이드의 임지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신사동에 막 완공한 프로젝트를 볼 건데요. 이 프로젝트는 2023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던 경기없는 작업실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 제로트엔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제로트엔에서는 항상 프로젝트가 끝나면 설계본부 그리고 시공본부 인원들이 모여서 건물에 대해서 품평회를 엽니다. 이 품평회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건설 부분 PM을 맡았던 강인석 과장님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제로투엔 건설본부의 건축사업부에서 그 시공 PM을 담당하고 있는 강인석 과장이라고 합니다. 시공 PM이라 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로투엔 건설본부는 좀 다른 건설회사랑 다르게 PM 시스템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다른 현장들은 현장 소장 한 명에 좀 의지해갖고 시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로투엔 건설본부는 PM이랑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둘이서 협업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PM 한 명이서 여러 명의 이제 현장 소장님들을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제로투엔의 시공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주로 이제 PM분이 건축주랑 직접 소통을 하고 현장 소장님은 이제 현장 내부적인 소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장 소장님은 좀 더 내부에 집중을 하고 네. 좀 대외적인 업무나 그리고 현장 소장님이 혹시 놓칠 수 있는 품질을 이제 같이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PM 시스템을 얘기를 들어보니 네. 이 현장의 품질을 굉장히 퀄리티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처럼 들리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난이도가 있었던 현장 같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간단하게 프로젝트 개요 설명을 해주시겠나요? 네. 지금 요 신사동 627-28번지 프로젝트 대지 같은 경우 19m, 20m 거의 정방형 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으로는 한 116평 정도 이루어졌었고 지역지구 자체가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50%에 이제 해당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단 내려오는 건물이 굉장히 특이해 보이는데 건축가의 의도는 어떤 거였나요? 부지 자체가 거의 정북에서 일조를 받다 보니까 정북 일조 사선에 대한 게 굉장히 세게 받는 지역지구였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면적을 최대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일조 사선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찾는 그런 형태를 만들었었고 그게 이제 지금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런 건물인 경우 이제 우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전에 짓기 전에 시뮬레이션부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처리했나요? 지금 제로투엔 건설본부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SE 시스템을 좀 도입해서 이제 검토했던 건물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3D 모델링으로 일단 첫 번째로 검토를 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세한 이제 설비적인 요소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SE를 하고 나서 이제 디테일 협의들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소통 관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한 SE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사무소랑 1차적인 협의를 진행합니다. 검토한 내용이 최초의 설계 의도랑 맞는지를 1차적으로 같이 소통을 한 다음에 그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월에 한 번씩 건축주님께 이제 월간 보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데이터의 결과물들을 보고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면 확실히 이제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사전에 발견을 하고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건물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밖에 있는 저 외부 블라인드는 어떤 건가요? 블라인드 하면 내부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외부에 설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높거든요. 외부에 블라인드가 있으면 열을 받을 때 외부에서 열을 이미 반사시키고 내부에 있는 냉방부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 효과를 얻으려고 외부 블라인드로 설치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럽 건축물을 보면 이제 네. 외부에 블라인드 있는 걸 본 것 같은데 네. 이런 공법을 도입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 얘기했던 외부 블라인드를 안에서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블라인드를 설치할 때 혹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블라인드랑 다르게 외부에 설치되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도 많이 받고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금속 재질로 돼 있습니다. 블라인드가 설치됐을 때 나중에 이 바람의 하중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이 만족하는지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 다행히도 이제 저희 건물은 이 와이어만으로도 이제 이 구조적 한계를 버틸 수 있는 구조였었는데 2층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와이어로 안 되고 별도의 하지 구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인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 와이어로 커버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네, 설계를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게 이 고력 간통한 이제 설비 배관들인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설계사에서도 처음에 이제 계획할 때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해요. 구조체를 관통하는 거다 보니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볼을 관통할 수 있는지부터 이제 구조적인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공사비도 절감하면서 층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해서 이 보관통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인 층고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최초의 3.6m의 층고에서 지금 보관통을 통해서 3.3m로 이제 층고를 줄이면서 공사를 할 수 있었었고, 전체적인 공사비에서 한 7% 정도 이제 절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짓는 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시공사에게 중요한 요구 능력 중에 하나가 이제 V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금액에서 더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같은 퀄리티를 더 낮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인데, 제로투에는 적극적으로 V를 항상 건축주한테 제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V의 과정이 있었나요? 이 건물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비용적으로 검토하고 품질적으로도 검토했던 게 이제 외장 마감하고 창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창호 같은 경우는 해외에 이제 있는 시스템 창호로 이제 최초 스펙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고민했던 거는 이제 시스템 창호 성능을 최대화해서 갖고 있으면서도 유지 관리가 용이한 국내 이제 이번 창호를 쓰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라코트보다 스토어 같이 조금 더 이제 품질적으로 우수할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품질은 높이되 금액은 조금 덜 증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서 건축주님께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금액을 오히려 유지하면서도 퀄리티를 높이게 만들고. 네 맞습니다. 건축주님께서도 그냥 말로 저희가 보고 드리면은 이제 직접 보실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월간 보고 체계를 통해서 모법도 직접 해서 보여드리고 제품의 단면도 직접 제품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려서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네. 깔끔한 현장인지 보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데를 봐야 되는데요. 한번 EPS실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시공을 했네요. 네. 이런 사실 안 보이는 복잡한 설비 같은 경우가 이제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건축주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인수인계는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마지막에 건물을 같이 둘러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이제 전문가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또 까먹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건물 사용 계획서라고 해서 각종 이런 설비 요소나 유지 관리해야 될 요소를 바탕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패시브 건축을 지향하면서 역전 지붕을 사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전 지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전 지붕 말 그대로 이제 반대로 전이된 이제 구조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구조체 위에 이제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단열재를 놓고 그 위에 이제 부직포, 그리고 이제 배수판, 그다음 쇠석, 그다음 이제 판석을 깔아서 이제 만든 구조가 되겠습니다. 쇠석 사이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빠져서 벽체 배수로 이제 나가게 되고, 혹시라도 이제 단열재 사이로 들어간 이제 물들은 바닥에 있는 건수배관으로 빠지는 이제 배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방식입니다. 눌리지 않나 했는데 전혀 안 네. 눌리고 네. 사용성이 괜찮아 보이네요. 네, 사실 이제 이 역전 지붕 하면서 저도 걱정했던 게 과연 이 방식 마감을 했을 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지금 판석하고 쇠석 마감을 하니까 오히려 안정감도 좋아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어딘가 방수 보강을 할 때도 쇠석 좀 걷어놓고 보강을 하면 되니까 오히려 용이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네.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로텐 건설본부가 시공을 하고 외부 설계사무소랑 협업을 한 그런 프로젝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제로텐은 4가지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제 오랫동안 잘 유지되는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호의 시스템을 통해서 시공을 하고 싶으신 분은 이제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갈 프로젝트는 정해져 있나요? 아마 신사동 주변에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신사동 한 김에 네. 이제 신사동을 전문적으로 또 네. 하게 됐네요. 이렇게 신사동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맛집을 많이 찾게 됐겠네요. 뭐 여기 네. 추천할 만한 데 있어요? 사실 이제 신사동 와서 입맛이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이 주변에는 회식으로만 갈 수 있는 가든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회식을 고려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